안녕하세요. 인구토크 올인의 이재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철규입니다. 어머니, 언제 들어도 정겹고 마음 따뜻해지는 단어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의 어머니들은 행복한가요? 특히 경력까지 단절해가며 나홀로 하는 독박 육아에 나는 사라지고 어머니만 남는 것 같아 자괴감이 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오늘 올인에서는 지금도 퇴근하지 못하고 있는 독박육아 엄마들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독박 육아와 관련해 함께 이야기 나눌 오늘 두 분 모셨는데요. 이윤진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님, 김신혜 청바지 포럼 대표, 두 분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누기 전에 오늘의 주제에 대해 강의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이윤진 위원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독박육아가 아닌 행복육아로 가는 길 잠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독박육아라는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테요. 독박이라는 거는요, 보편적인 의미로 혼자 바가지를 썼다는 말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육아에 독박이라는 것을 붙였어요. 그래서 결국은 독박육아란 뭐냐 봤더니 육아에 대한 책임을 남편이 아닌 아내에게만 전담하는 것이라는 보편적인 요즘의 용어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결국 여기서의 독박 육아는 어머니, 여성, 아내가 그 대상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렇다고 하면은 독박 육아라는 것은 결국 부정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독박 육아라는 현상이 요즘에 풍자되고 또 트렌디하게 많이 사용이 되고 있을까요? 여러 가지 문제를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누가 육아를 주로 행하고 있느냐, 육아의 주체의 문제가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독박이라는 앞서 말씀드린 안 좋은 의미가 육아에 붙었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육아는 왜 과연 괴로운 것일까?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여성이라고 하면은 무조건 집에서 아이만 보는 주체가 아닌데, 그렇다고 하면 육아를 통해서 출근과 퇴근이 있느냐, 일과 동등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느냐, 그리고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포함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 제도적인 사회 구조적인 문제를 다 함께 포괄하고 있는 굉장히 넓은 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독박 육아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우리 사회의 현상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성 경력 단절 규모를 갖다가 여기 지금 저희 그래프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경력 단절 사유를 주목해서 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육아의 비중이 점차적으로 여자들이 노동시장에서 일을 하다 그만두는 사유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여성이 노동시장에서 일을 하면서 일을 통해 즐거움을 느끼는 것보다는 혼자 가정에서 일을 그만두고 육아를 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결국 이게 독박 육아의 발생 배경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 가지 그런 그래프로 이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결국 일과 가정을 병행을 하면서 또 여자가 육아도 하여야 하는 힘든 상황 자체가 독박 육아라는 그런 사회 풍자적인 내지는 사회에서 보편적인 용어가 발생하고 있는 배경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럼 여러 가지 그런 지표들을 통해서 앞서 이제 살펴봤는데, 그럼 여기서 왜 일 대신 육아를 택하고 있느냐, 일을 하면서 육아를 즐겁게 할 수 있느냐, 어떤 식으로 우리가 생활을 해야 될지 정책적인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잠깐 살펴볼게요. 여기서 이제 제가 제시해 놓은 것들은요,
아이를 아버지, 어머니 중에 누가 더 많이 보느냐를 단순하게 살펴본 표일 수도 있는데 결국 낮 시간 동안, 평일 동안, 주말 여러 가지 그런 시간을 분배해서 봤을 때 어머니가 자녀와 함께 지내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그 자체는 독박육아의 주체가 여성 내지는 어머니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규결을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조사에서 이제 보고 있죠. 그 다음에 미취업모의 취업 계획에 대해서 봤더니 아이가 더 크면은 일을 알아볼 거라고 이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독박육아 자체가 여성의 일가정 양립을 저해하는 그런 요인이자 결과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과연 무엇이 문제라는 것일까요? 이따가 더 자세하게 저희 토론할 내용이어서 간단하게 살펴보겠는데 남녀 간의 육아의 부담 차이, 그다음에 사회에서 인프라, 사회 제도적인 구조 문제, 가장 중요한 게 마지막입니다. 육아에 대해서 행복하지 않은 사회적인 인식 내지는 가치관 문제 등이 그런 발생 문제로 되고 있고요. 그렇다고 하면 이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변해야 하는가에 대한 사회적 변화를 이끄는 지점에 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은 혼자서 외롭게 하는 육아가 아닌 사회와 함께 가정 내에서 남편과 함께 하는 육아의 가치관이 전환돼야 될 시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독박 육아가 아니라 다 함께 더불어 할 수 있는 행복한 그런 육아로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게 될 것이고요. 이를 통해서 여러 가지 정책적 방안들을 이제 살펴보면은 지역사회 돌봄 인프라, 함께 할 수 있는 소통의 장 등이 많이 거론이 되고 있고 현재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맘카페, 건강가정지원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여러 가지 인프라들이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그럼 과연 정책적으로 마련이 되어 있다고 해서 수요자들의 욕구를 모두 반영하고 있느냐? 우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살펴보고 개선해 나가고 모니터링을 해야 될 시점에 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윤진 연구위원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독박육아가 왠지 느낌이 썩 좋진 않다 했더니 혼자 바가지를 쓴다. 네. 뭐 이런 데 어원이 네. 있다고요. 네. 화투 용어에서 이게 어원이 시작됐기 때문에 화투까지 네. 갑니까? 네. 매우 부정적인 어원이죠. 화투에서 여기 역시 안 좋은 독박 썼다, 예, 소위 얘기하면. 네. 그렇군요. 그게 어쨌든 누가 하던 육아가 좀 힘든 일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네, 그럼요. 네, 우리 지금 다 육아 경험자들이신데 예, 우선 육아가 어떤 일에 준하는 건지 그부터 한 번씩 정의를 해보고 시작할까요? 예. 네. 육아 자체가 사실은 아기를 낳아서 어느 정도로 어떻게 키워야 하느냐, 그러니까 한 사람의 인생을 책임지는 일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심리적으로도 부담감이 오지만 특히 육아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중고등학생의 큰 아이들까지는 상상하기가 조금 힘들고요. 영유아 어린이 시기, 아동 시기에 그런 육아를 생각하기 마련인데 영아 때 특히 0세에서 2세까지는 매우 육체적으로 힘듭니다. 예, 다들 경험하셔서 아실 거예요. 예. 근데 그러한 육아 자체를 육체적으로도 힘들지만 혼자 만약에 고립되어서 하게 된다고 하면은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이게 압박감이 굉장히 큰 노동으로 다가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일단 독박 육아라는 좀 트렌디한 용어가 생산될 수 있었던 배경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옛날부터도 동양아치 보고 애 봐주면 밥 줄게 이랬더니 며칠 못 가서 아이 동양바가지 도로 달라고 나 애 못 보겠다고 그런 얘기 있을 정도로 어렵다고 하는데 경험자시잖아요. 네. 노동 강도라고 할까? 어느 수준의 직업에 비교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냥 남편한테도 최근에 그런 말을 했는데 한 380만 원은 주부들한테 줘야 될 것 같다라고 제가 액수를 나름의 제가 촉을 갖고 엄마들한테 설문조사를 돌린 결과로 얘기를 했더니 아니 그렇게까지는 자기는 생각 안 했대요. 그래서 체감이 이렇게 액수로 말하니까 좀 체감이 되지라고 이렇게 제가 표현을 했는데 그만큼 엄마들이 이게 티도 안 나고 또 육아만이 아니라 가사 노동하고 또 남편 비위 맞추고 수많은 그 가정 환경과 또 시댁과 그 모든 것이 이제 육아와 관련된
엮여 있기 때문에요. 사실 많이 힘들어하는 엄마들을 많이 겪고요. 아이가 셋이고 어리다면서요, 애들이? 네, 저는 근데 조금 저는 이제 특이한 강의를 하는데요. 우리 또 연구원님은 전문가로 이렇게 하시지만 저는 부모 상담 전문가예요. 그래서 아이를 낳기 전에 이미 엄마들이 뭐 때문에 힘든지 알고 제가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그게 저한테 개인적으로 큰 도움이 된 것 같고요. 우리 저 380만 원 얘기하시니까 어때? 실감 나셔요? 어떠세요? 그렇게 많이 줘야 되나는 생각이 먼저 드는데. 고마워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일을 나눠주고 실제 현 시세가 집에서 키우는 집 200만 원 가량 되잖아요. 입주하시는 분들이 애 하나 딱 키우는데 딴 거 안 하고. 뭐 틀린 말 아닐 것 같습니다. 네. 아빠가 좀 도와주는 편인가요? 어떤가요? 저는 이제 이게 시즌별로 다른데요. 제가 수입이 좋을 때는 정말 잘 도와줍니다. 정말 기가 막히게 어떻게 이렇게까지 도와주지 하는데 이 수입이 낮아지면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그 결혼하는 지금 이제 초년 부부들한테 하는 말이 너의 수입이 상당히 중요하다. 부부가 사랑으로 이루어진 관계지만 사실은 서로 오랜 기간 전 이제 16년을 살았는데요. 아 이게 인간인지라 이 사람의 가치와 노동과 이런 것들 능력이 뛰어나다고 생각하면 내 외조를 충분히 잘 하는 것 같아요 남자분들은. 지금 그러니까 많은 남성분들이 그 육아를 맞벌이를 원하고 근데 그렇지만 육아를 맞들어 하지는 않는 게 통계적으로 잡힌단 말씀입니다. 요즘 그 뭐 아빠 어디가 뭐 슈퍼맨이 돌아왔다 뭐 이런 프로도 보면 이제 아빠들한테 육아를 시켜가지고 예능으로 즐기고 계시는데 이제 아빠들이 아빠의 독박 육아의 체험이 좀 되시는가 모르겠어요. 보고 있으면. 아니 옛날에 비해서 그 아빠들의 육아 참여가 좀 많아지지 않았나요? 뭐 시대적으로 좀 구분할 수 있는 뭐가 있을까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시대적으로 남성의 그런 아빠의 육아 참여를 구분하기까지는 조금 그 성숙도가 낮은 것 같은 게 좀 사실입니다. 정책적 체감도로는. 근데 최근에 이런 프로그램이 활성화되고 인기를 많이 얻음으로써 긍정적인 사회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또한 사실이에요. 근데 그래도 아직은 우리나라가 이제 유교적인 가치관에 기반을 해서 남녀에 대한 그런 분리 내지는 성 역할에 대한 분리, 집안일에 대해서 남성이 참여한 지가 그리 오래된 역사가 아니고 최근에 뭐 많이 그래도 변했죠. 그래서 복지국가 발달 과정이랑도 이제 쭉 연결시켜 보면은 여성이 일을 하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필연적으로 남성도 같이 가사일 내지는 육아에 참여하게 된 그런 흐름, 역사적 흐름이 있다고 하긴 하는데요. 아직까지도 그런 가치관 내지는 사회적 분위기가 남성이 육아를 한다고 하면 어우 대단하네. 여성이 육아를 한다고 하면 뭐 당연한 거 이런 식으로 이게 흘러가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경력 여성들도 하다 일가정 양립이 안 돼서 경력 단절로 들어가고 이게 또 맞벌이를 하더라도 집에 돌아와서는 육아는 내가 하네. 내가 내 책임이네 하는 독박 육아 의식을 갖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인식적인 문제, 가치관적인 문제가 굉장히 큰 것 같고요. 요즘에 신종 용어로 육아 퇴근이란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육아 퇴근은 어떻게 하는 게 육아 퇴근입니까? 나 집에 가는 게 퇴근이에요. 회사 가는 게 퇴근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육아 퇴근이라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독박 육아라는 거는 사실 일하는 여성이건 일을 하지 않는 여성이건 육아에 대한 책임이 오로지 여자한테 조금 더 엄마에게 많은 비중이 쏠리고 있다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그 포커싱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일을 하고 와서 가사 일을 하더라도 아기가 잘 때까지 비로소 이제 내가 퇴근하는구나. 이런 느껴보셨을 거예요. 저도 지금 큰아이가 오늘 헌혈 봉사를 가는데 자기를 꼭 데려다 주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이거 오늘 중요한 방송이 있어 했더니 육아 방송이라면서요. 육아를 제대로 안 하면서 그거를 가면 엄마 그게 말이 되냐. 그래서 아이를 셋을 키우니까 이 새 아이의 그 시즌과 그 아이들이 도움을 요청하는 것들이 다 다르니까 사실은 자는 시간 자다가도 없어요. 자다가도 아이가 기저귀 갈아야 되면은 갈아야 되고 정말 그 공감합니다. 그러니까요. 애기들 깨잖아요 중간에. 잠도 못 자요. 아까 말씀하신 거에서 저는 그 세대별로 얘기했을 때 저희 친구들끼리 하는 얘기가 제가 81년생인데 82년생 남 학생들부터 가정을 배웠어요. 그래서 제가 딱 저희 남편까지가 가정을 안 배웠어요. 그래서 가정을 안 배운 남자가 살고 있는데 가정을 배운 남자분들 계신가요? 가정을 배운 남자분들은 일단 요리랑 바느질 기본적인 것을 고등학교 과정에서 배워서 차이가 있다.
그런 얘기도 좀 합니다. 아무리 인식이 그러지만 어쨌든 그 인식도 경험과 제도에 교육에 의해서 달라지는 문제가 있네요, 네, 확실히. 조금 있을 수 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저는 가정 교과까지는 연계해서 생각을 못 해봤는데 육아 지금은 가치관 내지는 인식의 전환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온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사회의 제도적인 그런 정책적인 부분이 계속 변화한다고 하더라도 같이 그 사회에서 생활을 하고 몸을 부대끼는 사람들의 공감대가 형성이 되지 않으면은 사실 바뀌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육아라는 게 또 전통적으로 여성의 역할로 부여가 되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공감대 내지는 가치관의 확산 이런 것들이 현상적으로 좀 변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남자들의 육아에 대한 보조적 참여. 네. 뭐 참여를 아주 안 하지는 않겠죠. 보조적 참여. 뭐 잘 대동 잘 데리고 있다가 이렇게 저 기사 같은 데 보면 아기가 이제 이 기저귀 갈아줘야 될 때 막 부르고 이렇게 해서 예, 자기는 이 육아에 그저 이렇게 도우미 정도라고 생각을 하는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여성의 입장에서는 전적으로 산 생명을 책임져야 되고 도움이 하나 있으면 좀 낫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독방 육아라는 기분이 드는데 그러면은 남성들은 냉정하게 생각하면 둘 다 직장을 나가면은 그 직장에서 부담을 똑같이 안고 있는데 어떻게 부인에게 그 부인은 자기보다 더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거를 알리바이를 가지느냐, 어떻게 양심의 부담을 덜느냐, 어떻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생각해 본 적 네, 있습니까? 굉장히 핵심적인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결국은 독박 육아라는 게 가정 내에서 여자 혼자 하느냐의 문제, 그다음에 사회에서 내가 육아를 함으로써 외면당하지 않느냐 문제, 두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정 내에서의 문제는 남편과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여자랑 같이 엄마랑 아빠랑 같이 육아를 한다고 하더라도 남편은 실무자, 엄마는 프로젝트 책임자. 그래서 그 프로젝트 전체적인 틀을 짜야지 남편 자체가 거기에서 명령하는 거를 하달받아서 실행을 하는 건 거죠. 그런 구조가 극복이 되지 않는 한 독박육아라는 용어는 사라지지 않을 것 같고요. 그게 결국은 내가 주체적으로 육아를 한다는 게 아니라 나는 도와준다는 생각이 나은 결과거든요. 근데 그거는 사실 계속 오랜 시간 동안 축적이 되어 오고 우리가 그런 관습하에 살아왔기 때문에 전반적인 사회적인 분위기가 개선이 되지 않으면은 절대 극복하지 못할 부분인 것 이대모에서 같습니다. 이현진 박사님 도우미를 하더라도 좀 유능하게 도와주는 사람이 있고 네, 약간 맞아요. 뭐 하는 척만 하는 네, 게 이제 다릅니다. 다르죠. 그래서 부인 입장에서 맞벌이 부인 입장에서 그냥 같이 함께 한다는 기분이 들 정도로 잘해주는 분도 계시는데 근데 인식의 문제도 있을 거고 실무 능력도 있을 텐데 그 혹시 그 아빠들 남편들의 분화는 어디서 출발하는 건가? 왜 어떤 남자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는데 어떤 남자들은 안 하는 건가? 그게 많은 분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이론적으로 설명드리기는 조금 사회적인 현상인 것 같고요. 그냥 개인적인 주관적 견해를 말씀을 드리면은 첫 번째로는 진짜 몰라서 어떻게 하는지를 몰라서 그러는 경우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학습되어 왔기 때문에 당연한 건 줄 알아서. 가정도 안 배우고 네, 그렇죠. 가정을 안 배운 세대 같은 경우는 이두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요즘에 많이 주목을 받고 각광을 받고 있는 게 아빠 교육이에요. 그래서 아빠들이 진짜 이건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태반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하고자 하는 욕심과 의도는 있으나 내가 이거를 A부터 Z까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죠. 그것 때문에 가르쳐주고 인식을 바꿔주고 하면 그건 분명히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교육으로 조금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현실이 결국 이제 우리 사회 가치관의 문제가 큰가요? 아니면은 양성평등의 현 수준이 그렇다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 뭐 제도가 부족해서 그렇다고 봐야 되나요? 제도도 크고 그게 어떻습니까? 어느 하나의 문제라고 보긴 힘들고요. 복합적이고 되게 다차원적인 문제가 혼합이 되어 있는 거죠. 결국은 법과 제도는 많이 변해왔고 지금도 진일보하고 있고 많이 수요자 욕구를 충족시킨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게 인식의 수준이 그 제도를 따라가지 못함에 있어가지고 뒷받침이 잘 안 되고 있는 것도 있고요. 보편적이지 않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그런 가정들의 각 가정마다의 욕구가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수요자가 진짜 원하는 거에 대한 정책적으로 공백을 메워줘야 되는 것들. 그다음에 이게 육아라는 것이 다 생각을 하면 어린이집 다니는 그런 아가들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영유아를 대상으로 생각을 하는데 초등학교 이후 간 그 시기에 여성들의 경력 단절이 가장 또 많아지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또 어떠한 식으로 우리가 정책적으로 공백을 더 메워줘야 할 것인지 요즘에 물론 뭐 많이 활성화가 돼서 있지만 그런 것들이랑 양성평등의 문제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나아가야 될 부분들이 있는 거죠. 많이 올라왔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도 먼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다 해결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전업주부도 휴식이 필요한데 이런 부분에 대한 인식이 되게 낮다 그래요. 그런 부분 호소하시는 분들은 못 보셨나요? 네, 전업주부들이 너무 힘들어하고요. 애기 어릴 때, 어릴 때 특히 어릴 때 지금 그러니까 두 아이 엄마들이 이제 저희가 모여서 2살인 3살인 아이와 1살인 아이를 키우는 엄마가 30분만 자고 싶어요라는 호소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2살 차이 있던 애기 엄마들이 하는 말이 한 명을 버려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노하우라고 나오는 얘기들이 둘을 다 케어를 하면 24시간 엄마의 체력과 모든 애정과 시간과 정성을 다 쏟을 수가 없으니 한 아이를 버리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토론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표현이 아니라 큰 아이를 신경 써라라는 엄마들이 있고, 아니다, 둘째가 모른다, 아기 때는 잘 모르니까 큰 아이가 서운하면 나중에 아이가 서운한 표현을 되게 많이 한다 하는 얘기들을 이제 제가 보면서 최근 일인데요. 그만큼 두 아이를 감당하는 것도 그냥 30분 쪽잠 자는 게 엄마가 그냥 바람이래요. 네, 그 정도로 전업주부로서 살고 육아를 전적으로 책임지면 두 아이 보는 것도 한 사람의 용량을 넘어선다. 고민이 생긴다 할 정도로 어려운 일입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이게 제도적인 부분이 뒷받침이 돼야 되는 거고, 거기에 이제 적극적인 이용이 필요한 건데, 모 연구 결과를 보면요, 아버지의 그런 심리적인 상태가 어머니한테 영향을 미치고, 그러한 어머니의 심리 상태가 아동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결국은 누구 하나든 심리적 상태가 불안정하거나 안 좋으면 그 애가 제대로 클 수 없는 거거든요. 근데 전업주부라고 하면 만약에 여러 가지 그런 스트레스가 있다고 하면은 방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분명히 아버지 내지는 남편의 영향력이 발휘를 할 거예요. 그래서 아빠의 육아 참여 내지는 가사 분담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게 양자가 같이 다 균형을 맞춰서 갈 때 애가 사실 제대로 자라는 거고, 육아라는 게 단순하게 테크니컬한 그런 부분이 아니잖아요. 한 사람의 사회의 구성원으로 제대로 성장할 수 있게끔 그 가정 내에서 최대한의 노력을 기해서 이렇게 나가게끔 생산해줘야 되는 그런 일련의 과정인 건데, 사실 아까 초입에 380만 원 이야기 하셨는데 저는 그거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가 사실 육아라는 행위예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제 환산을 하셔서 높은 금액을 제시를 하신 것 같은데, 굉장히 이게 시간과 노력과 감정과 품이 굉장히 많이 드는 일이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감동적이고 서로 간의 신뢰를 쌓으면서 사회 구성원으로 제대로 성장시키느냐까지 간다고 하면은 그 가치는 말로 환산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독박육아의 여러 가지 의미와 다양한 현실을 짚어보았는데요. 다음 토크 2에서 좀 더 독박육아의 현실을 다르게, 어떻게 대처를 다르게 해왔는지 다른 사례들도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독박육아의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반면교사가 될 만한 국내외 사례들을 중심으로 좀 살펴봤으면 해요. 이은진 박사님. 그 얘기를 들었어요. 신문에서. 82년생 김지영이 일본에서도 인기라고 하더라고요. 그 유사한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독박육아라는 게 아까 제가 서두에 강의하면서도 언급을 했었는데요. 많은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가장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게 노동시장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노동시장 문제 중에서도 근로시간, 그다음에 어떻게 근로를 하는지 형태, 그다음에 육아휴직까지 다 연결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요. 일본도 우리나라 못지않게 장시간의 근로, 그다음에 또 유교주의적 문화 사상 이런 것들이 있어서 남성 육아휴직 비율이 굉장히 낮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사회적으로 복합적으로 연결되다 보니까 공감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일본 같은 경우도 최근에 분위기가 많이 변화하고 있어서 아빠가 육아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넓히고 있다고 저도 들었고요. 여기서는 특히 공동육아라는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공동육아라고 하면 이제 지역사회에서 아이를 같이 키우는 거를 언급을 하는데,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네트워크를 제대로 해주고 어떤 식으로 애를 키워야 되는지 지역사회가 함께 관여하고, 이런 식으로 좀 공동체적인 의식으로 인해서 변해가고 있는 모습이 많이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공동육아라면은 엄마들이 애들하고 하는 자조 모임 이런 건가요?
초창기에는 그런 자조 모임부터 시작을 했던 거고요. 최근에 이제 공동육아를 얘기를 하면은 민관 협력의 사례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들끼리 아기를 잘 키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공간을 마련을 해야 되고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는데 자체적으로 그걸 다 조달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관에서 지자체에서 그러니까 좁게 얘기하면은 예, 역할을 해주는 거죠. 장소 제공을 해주는 데가 있죠. 늘어나고. 예, 장소 제공을 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비용 제공을 해주고 예산에 대한 배분은 지자체에서 할 것이고 그 안에 참여하고자 하는 엄마들을 지원을 해주고 예, 그런 형태의 것들이 누가 많이 먼저 있습니다. 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도 꽤 됐죠. 네, 육아 꽤 나눔터라 해서 됐습니다. 네, 네. 지금 전국적으로 네. 여성가족부가 중심이 돼서 하고 있죠. 일단 네. 공간 제공서부터 이제 조금씩 예산도 확대해 가고 네, 네. 국가가 다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지역의 기업체에게 장소 후원을 받기도 하고 해서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이 그 공간을 공유하고 프로그램을 스스로 짜기도 하고 프로그램 짜는 기술을 교육 받기도 하고 그런 게 좀 유사한 것 같아요. 일본이랑. 여가부의 공동육아 나눔터 지금 말씀하신 것 나눔터. 같은데 예, 예, 예. 거기서도 공간 제공이랑 그런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대한 조언을 구할 수가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우리나라가 여가부랑 복지부 양자가 다 보육이라는 걸 좀 쥐고 있는 구조인데 아시다시피 복지부에서는 최근에 지역사회와 연계하는 다 함께 돌봄 사업 같은 것들을 대대적으로 펼치고 있고 서울시에서는 그런 다 함께 돌봄 사업의 일환으로 여러 가지 그런 지역사회에서 돌봄을 지원할 수 있는 틈새 돌봄을 메울 수 있는 그런 지역사회와 엄마들이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돌봄 사업이 좋은 선례 같은 거. 다 함께 돌봄 사업이 사실 시행 초창기여가지고 그게 많이 안착이 된 사례는 아닌데 이게 결국은 지자체의 인식 내지는 어떤 식으로 이거를 구성해 나갈 것인가를 주민들 내지는 수요자들과 잘 협의를 해 나가야 되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런 공간이 일단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 공간을 마련하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아서 초창기 시작부터 조금 어려운 그런 문제가 있는 거고요. 많이 국가에서 늘려갔어요. 그 네. 여성가족부 육아 나눔터 네, 사업도 네. 1년에 뭐 전국에 뭐 네. 몇십 개도 늘리고 근데 이제 그게 결국은 영유아라기보단 초등생들 돌봄 공백을 메우고자 하는 맞벌이 가정의 그런 역할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우리가 뭐 초등돌봄 교실 많이 하고 있고 늘려가고 있다고 하더라도 공백이 많은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 틈새 돌봄을 메우는 역할은 분명히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아직 뭐 이렇게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게 안착이 되고 인식 확산이 되고 또 공간이 마련이 된다고 하면은 긍정적이지 요즘 않을까 뭐 싶습니다. 초등학교는 뭐 워낙에 이제 애들 수가 줄어들으니까 학급 수가 많이 남잖아요. 그래서 그 초등 그 돌봄 교실 그거를 거의 뭐 많이 확대한다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번 정부에 들어와서 특별히 이제 그쪽에 확장에 주력을 하고 있어서 이제 어느 정도 해갈은 되겠지만 공동육아의 역할이나 몫은 늘 남는 것 같아요. 그래도 그렇죠. 자발적으로 지역의 부모들이 직접 나서는 일이고 부모가 주체가 돼야 되기 때문에요. 그리고 부모들 스스로의 성장도 이런 걸 통해서 누가 국가가 맡아준다고 해결된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아주 특이한 케이스가 친정 엄마들이 자기의 손자들을 안 돌보고 다른 집 손자들을 돌보고 어쨌든 이렇게 일로서 하는 경우들이 최근에 좀 있었다 그래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하는 말이 내 손자를 돌보면서 국가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면 너무나 좋겠는데 아주 큰 지원이 아니더라도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그런 얘기를 또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네, 그런 정책 대안도 있을 수 일본에 뭐 있겠습니다. 이제 아빠들이 또 육아에 참여하는 뭐 파더링 재팬인가 뭐 이런 게 있다 그래요. 근데 이제 그거를 우리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지난번에 우리 패널 한 모신 분이 있는데 함께하는 아버지들 이런 단체가 있거든요. 거기서 아마 그런 또 운동을 벌여나가더라고요.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이미 아버지가 된 분들이 잘해야 그 가정교육 정도 받았고 그 이전 세대들은 심지어 육아에 관해서는 아무런 공식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참여를 하기 위해서는 아버지 됨의 마음가짐서부터 뭐 여러 가지 기법 뭐 이런 것까지 다 배워야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영역인 것 같아요. 그것도 이제 아빠 어느 각도에 교육이라는 보면 게 이제 일종의 부모 교육의 영역이죠. 부모 교육 부모 영역이죠. 영역이죠. 예. 지금 뭐 일본이랑 우리랑 뭐 양국 다 이제 그런 부분에 관심이 늘고 있어서 긍정적인 신호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금 시선을 옮겨서 뭐 스웨덴, 뭐 프랑스 이런 쪽은 훨씬 더 그 육아에 대한 남성의 책임이나 참여가 높이 이미 개선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독일 같은 사례가 좀 오래도록 그쪽 유럽에서도 스웨덴 아빠에 비하면은 많이 이제 뒤처져 있는 나라로 분류가 됐었는데 요즘 거기도 많이 변한다 그래요. 예, 독일이 최근에 출산율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거기에 원인을 찾다고 보니까 남성 육아휴직이 상당히 증가한 거예요. 예, 그래서 작년에 독일에 출장 갈 기회가 있어가지고 여쭤봤어요. 베를린주에 출장을 갔었는데 그 담당 국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니까 일단 사회적인, 그러니까 운동이라고까지 할 수 없지만 남자가 아빠가 아기를 키우는 거에 대한 미디어 노출 내지는 그게 전혀 이상하지 않고 당연한 거라는 사회적인 공감대 확산이 지금 주요한 것 같다라는 말씀을 여러 가지 그런 말 중에 하나를 해주셨어요. 그걸 우리가 조금 더 본받을 수 있을 만한 거라고 살 수 있는데, 독일 같은 경우도 이게 단순하게 보면 안 되는 게 서독이랑 동독이 합쳐져서 통일 독일을 지금 이루었지 않습니까? 근데 서독과 동독의 그런 가치관의 차이가 굉장히 컸기 때문에 구서독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어린이집에서 아기를 보육기관에 맡기는 일보다는 집에서 여자가 아기를 엄마가 보는 그런 비율이 더 구동독 지역보다 큰 거예요. 근데 구동독 지역 같은 경우에는 보육기관에 영유아를 보내는 비율이 상당히 서독이랑 차이가 나게 큰 부분을 알 수가 있는데, 그것만 봐도 결국은 집안에서 어떻게 역할 분담이 이루어졌는가, 사회적인 인식이나 가치가 어떻게 이게 확산이 돼서 육아까지 연결이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성역할이 이제 굉장히 보수적인 나라였고 동독은 공산주의 사회를 경험하면서 훨씬 그게 양성평등으로 접근을 했던 배경이 있는 것 같네요. 우리가 앞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제도들을 하나씩 콕콕 집어 가야 될지 토크 3에서 그럼 더 이어서 다뤄보기로 하겠습니다. 독박육아 해소를 위해서 필요한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좀 짚어보기로 하죠. 우리 김신혜 대표님, 네, 뭐부터 바뀌어야 됩니까? 우리 사회 효과 큰 거부터 얘기합시다. 아, 큰 거부터요. 갑자기 질문을 주시니까 네, 저는 일단은 독박육아, 아까 그 엄마들이 일단 바로 일이 줄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면 아까 말한 지역별로 그런 맘카페나 엄마들끼리의 쉼, 저도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목요일마다 엄마들끼리 모였는데 남편의 직업군별 엄마 모임을 했는데 너무나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갈 에너지란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들이 에너지를 얻는데요. 근데 너무 신기한 게 잠깐 30분 차를 마셔도 전혀 자기 삶을 이해 못 해주는 사람하고 함께 할 때랑 상당히 다른 경험이어서 저는 맘카페를 활성화하는 것들, 지금도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런 일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독박육아의 해결이라기보다는 독박육아를 개인적으로 그래도 그렇죠. 조금 네. 에너지를 보충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엄마의 행복 지수, 저는 엄마가 행복한 만큼 아이가 행복하다고 항상 상담할 때 얘기를 해왔었는데요. 그런 것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녀 교육, 아까 이제 육아에 대한 것도 있지만 자녀 교육에 있어서 엄마들이 너무 큰 부담을 안고 있거든요. 근데 아이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진로나 아니면 이 아이들에 대한 좀 그런 부담이 좀 주는 것도 저는 필요한 것 같아요. 이은진 박사님, 이제 독박육아의 현실이 약간 복합적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대답도 아마 복합적이실 것 같은데요. 근데 정리를 좀 해주셔요. 우리가 만약 누가 이 사회를 리모델링 하겠다, 그런 힘이 있다고 만약에 가정한다면 뭐부터 들어가는 게 제일 빠를까요? 사실 뭐 이거를 잡으면은 대한민국을 살리는 거겠죠. 지금 저출산 해소가 다 이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럼요. 이게 최고 지금 현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실 정책적으로 제도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또 겉돌고 맴도는 이야기가 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게 또 하나씩 1년, 2년, 10년 쌓이다 보면은 결국 그게 사회를 변화시키는 거기 때문에 정책적, 제도적 변화가 일단 1순위로 중요한 거는 맞습니다. 그중에서도 예, 첫 번째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까 근로시간 단축 말씀드렸는데, 저는 그러니까 이게 이전 정부에서 나왔다 흐지부지되고 만 것 중에 하나가 여성의 시간제 일자리 정책, 유연근무제, 탄력근무제 다 얘기 나왔었는데 어느 정도의 질적으로 보장된 시간제 일자리를 제공하느냐가 조금 관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네덜란드 사례에서도 마음 놓고 본인이 편안하게 하는 일을 즐기면서
육아도 즐겁게 할 수 있는 게 사회적으로 안착이 된 거는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가 많이 활성화가 됐기 때문에 나올 수 있었던 일이니까 그런 여러 가지 선택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넓혀준다는 측면에서 일자리의 다양화, 근데 그냥 무작위적인 질적으로 낮은 일자리가 아니라 안정되게 잘 다닐 수 있고 복지 혜택 똑같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양질의 시간제 그러면 일자리 필요할 것 사실은 같고요. 노동계획이 돼야 되는데 노동계 유연화가 전제되지 않나요? 다 연결이 되어 있죠. 노동계획이 돼야 되고 그럼요. 뭐 정규직 화가 지상 과제는 아니야. 중규직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어느 정도 보장되면서 또 이게 해고도 차이를 없애야 되는 네. 아니죠. 네. 정규직으로 다 비정규직이 된다고 그게 해결될 문제가 전혀 아니야. 아니죠. 결코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정책적으로 이제 아까 뭐 여기서 나온 이야기 중에 비중이 크진 않았지만 육아휴직 관련해가지고 기업 간의 규모별 차이, 남성과 여성 간의 차이, 결국 육아 불평등이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불평등을 극복하는 게 사회적으로 선행이 되어야 하는데 그게 제도적으로 뭐 육아휴직 급여를 올리는 방안, 남성이 의무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방안, 그다음에 직장 내에서 따가운 시선을 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회적 인식의 변화까지 다 포함을 하겠고요. 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같이 맞물려 돌아갈 때 이게 결국은 점진적으로 비로소 해소가 되지 이게 한두 가지 바뀌고 바로 효과가 나타나면은 그게 안 되는 거죠. 그 가정에서의 어떤 역할보다도 또 아까 인프라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사회에서 인프라 부분에 또 뭐 제도적으로 더 보충할 건 없나요? 혹시 가정 내 역할보다? 지금 사실 이게 독박육아라는 거는 서두에 언급하셨다시피 취업모와 비취업모가 다르게 느끼는 부분이 있을지라도 그걸 나누면 안 되는 게 첫 번째 포인트고요. 두 번째에서는 가정 내에서의 독박육아냐, 사회적으로도 독박육아를 인정을 받느냐, 그 두 가지 문제를 다 극복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인프라로는 일단 처음에 우리가 뭐 독박육아를 피하기 위해서 보육시설을 늘린 건 아니지만 무상보육 도입이 13년이 됐죠. 근데도 계속 육아는 힘든 일이고 괴로운 일이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이 발생을 하는데 두 번째로 그래서 이제 요즘에 그런 거로 보육 정책의 패러다임이 이제 굳어지는 게 아니라 변해야 된다. 그래서 지역사회 육아 많이 활성화되고 있잖아요. 아까 일본에서의 공동육아 내지는 우리나라 공동육아 이야기인데 그런 것들이 점차 활성화가 되는 것들이 필요하겠고 그거를 지자체 내에서 지원을 해야 되는데 지자체라고 하면은 그 행정기관뿐 아니라 아까 초등 돌봄 얘기하셨지만 교육청과의 협업, 중앙 부처와의 협업 이런 것들이 다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야지 아마 해결이 되겠죠. 지역사회 내에서 그러니까 지역민들이 자발적으로 스스로 자조 모임 만들고 국가가 좀 도와주고 이게 좀 여러 가지 문제 해결할 것 같아요. 여성가족부에 시행하는 그 아이돌본 서비스 받으셨다고 했잖아요. 그것이 상당히 도움이 된 케이스인데. 그거 너무 힘들어요, 그래? 그러니까 그걸 오히려 그 정책적으로 예산을 좀 더 대폭해서 그런데 좀 많이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뭐 들더라고요. 늘어난다고 하고요. 아이돌봄 서비스는 이번에 늘어나는 거로 계획 발표했고 그뿐 아니라 이제 그러니까 다 맞물려 있는 거예요. 결국은 서비스를 아무리 주고 보육시설을 늘린다고 해도 그 육아가 괴로운 게 되면 안 되거든요. 그거는 결국 인식이랑 가치관 전환이 병행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아까 이제 진행자님이 얘기해 주신 진짜 그런 권한, 사회를 바꿀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면 이 독박육아와 관련해서 저는 패밀리 리빌딩 운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가족 회복 운동인데요. 왜냐하면 사실은 아까 말했듯이 그 관계들이 저도 남편이 아이를 그냥 제가 말하지 않아도 아이를 항상 안아주고 24시간 모유를 먹여주고 했던 기간들이 있거든요. 우리 가정 안에서 살펴보면 다 사랑으로 똘똘 뭉쳐서 아니야 자기야 하지마 내가 다 들게 이랬던 시간들이 다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뭐 할 수 없는 사람이어서 교육으로 강제로 해야 되냐라고 보면 대다수 결혼제도 안에 들어온 여성들이 다 한 번씩은 경험했거든요. 2살 때까지는 잘해줬는데 저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 뭐 이런 경우들을 전 이제 남편을 같이 상담을 해보면 완전 다른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대기업 임원분 남자분을 상담을 하고 아내분을 상담을 한 적이 있는데 와이프가 무시를 한다는 거예요. 집에 오면 나는 돈 벌어다 저는 기계다. 그리고 나 강아지밖에 나를 반겨주지 않는다. 한마디로 이 서로 우리 직원들도 그렇잖아요. 처음에 와서 열심히 일하시는 직원들이 어느 순간부터 일을 안 할 때는 좀 적당히 할 때는 사장님은 몰라요. 도대체 너 왜 갑자기 마음이 변했어? 근데 마음이 변한 부분도 있거든요. 저는 가족 회복이라는 것이 아주 사회 전반적인 운동이 필요한 때고 제도적 개선도 그것만으로 되는 건 아니지만 그거 없이 되는 것도 아니고 필요하다는 말씀도 주시고 또 인간성 회복 운동까지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주시고 다양한 말씀이 나왔습니다. 조금 가족의 다양성을 넓혀봅시다. 지금 제도들이 들어와도 되게 일반 가정 중심인데 아까 뭐 공동체 육아도 잠깐 나왔지만
이게 독박육아 진짜 독박육아 하는 분 계시잖아요. 형식적으로도 남자가 없는 독박육아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예, 이런 저 다양한 육아를 다 포괄하기 위한 변화에 대해서 우리 두 분 좀 좋은 말씀 한번 주십시오.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미혼모 내지는 요즘에 비혼이라는 말이 많이 쓰이고 있는데요. 두 가지 문제가 같이 병행이 돼야 되겠죠. 첫 번째로 작년에 한부모 예산 삭감 가지고 사회적으로 많이 이슈가 됐었는데 많이 부족합니다. 예, 실제적으로 문제되는 그런 미혼모 내지 비혼모, 미혼부 가정에서는 한부모 가정이죠. 일을 해야지만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고요. 그게 이제 청소년 미혼모로 가면은 그 비중은 더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을 하면서 본인이 육아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사회적인 인프라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본인이 가정 자체를 유지할 수가 없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예산 사실 많이 책정해서 지원해줘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지금 뭐 아직까지 많이 변했다고 하지만 미흡합니다. 그 다양한 가족 형태가 인정이 되고 그 아동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지원 체계가 바뀌지 않으면은 어느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이기 때문에 혜택을 못 받거나 낙인이 찍힌다고 하면 그거는 전혀 사회적 개선이 없을 거거든요. 그 두 가지가 같이 병행이 돼야지 궁극적으로는 저출산도 해결할 수 있겠죠. 하나 제일 급선무가 그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아이를 진짜 중심으로. 독박육아야 거기는. 아이를 중심으로 모든 제도나 지원 이런 게 체계가 이제 되는 그 아주 중요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 미혼모들 중에 제일 좋은 일이 제가 소개를 해서 결혼을 한 분이 한 분 계신데요. 완전 그게 어떻게 보면 미혼모에 대해서 계속 영원히 미혼모라는 생각보다 그녀들도 재혼이 가능하고 그런 것들이 그 이후에 육아에 있어서 너무나 큰 좋은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쨌든 좀 이상한 전 창의적인 아이디어인지 모르지만 미혼모들의 어떤 그 뭔가 그 소개팅? 그런 것들이 이게 육아 왜냐면 엄마라고만 생각하는데 그녀들도 결혼하고 싶고 뭔가 특히나 어린 시절에 미혼모가 된 친구들은 이제 버림받았다는 인식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근데 조금 착하고 좋은 사람을 만나면 아이도 적응을 하고 그런 연예인 케이스도 나왔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좋은 또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건 참 좋은 아이디어시네. 그런 이벤트는 참 사회적으로 주목받을 수 있고. 장시간 하여튼 뭐 의식과 뭐 제도 뭐 급한 거 또 장기적인 거 여러 말씀 좋은 말씀 주셔도 아직 우린 할 말이 많습니다. 그러나 제한된 시간에 마무리해야 되겠기에 한 번 더 강조를 하고 싶은 말씀이나 아니면 이건 꼭 하려고 갖고 왔는데 빠진 말씀 한 말씀씩만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제가 첫 번째 강의에서 아까 제목을 독박 육아에서 다 함께 행복해하는 즐거운 육아로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어요. 결국은 이게 독박 육아라는 것들이 제도적으로 많이 개선돼야 될 부분들이 많지만 마지막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육아에 대한 행복감을 본인이 느낄 수 있고 그게 사회적으로도 다 같이 육아에 대해서 서포팅이 되고 하는 것들이 이루어져야지 독박이라는 부정적인 의미가 육아 앞에 붙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게 결국은 우리나라가 저출산 해소를 함에도 굉장히 큰 영향이 미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행복한 육아로 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를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설계를 해야 될 거고요. 거기에선 키우는 사람들이 자부심을 갖고 육아라는 것에 얼마나 큰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정말 감동이고 사회적인 관계를 만드는 데 있어서 신뢰를 쌓는 일이고 그게 사회에 진짜 기여하는 일인 것을 다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지금 연구원님 말씀해 주신 걸 제가 이제 글로 잠깐 써왔는데 저는 요즘 청년들 보면 참 현명하다는 생각을 하는데 고생하지 않으라고 결혼도 하지 않고 육아도 하지 않고 늦추는데 현명해요 아주. 저는 반대로 현명하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저는 새 아이를 낳고 오늘 중학교 2학년 아들이 저를 안아주고 갔어요. 엄마는 좋은 엄마라고. 너무나 기쁜데 제가 그 첫 번째 이유는 부모 된 것이 가장 큰 보람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학위를 따든 공부를 잘하든 자격증을 따는 것 그 이상의 엄마 된다는 것은 저는 극한의 고통과 극한의 환희를 반복적으로 경험하는 롤러코스터 심지어는 자이로 드랍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최고의 여행은 심심하게 이렇게 하는 여행이 아니라 그 두 가지를 다 겪기 때문에 성숙하고 이 아이들을 통해서 참
나는 선물을 받았구나 이런 것들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큰 행복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결국에는 사랑이 모든 것을 덮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혼이라는 제도 안에서 그 사랑을 온전히 경험하는 것 같아요. 물론 미움도 있고 증오도 있고 힘든 순간이 많지만 그래도 사랑의 3요소가 어쨌든 책임과 인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그냥 동거제도나 그냥 그런 것들을 통해서는 저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많이 이렇게 M4 세대, 청년 실업, 또 결혼하지 않는 세대의 젊은 친구들에게 또 나이든 언니들한테도 저는 계속 추천을 해요. 언니 결혼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좋은 것은 그 거울을 보는 거예요. 너무 좋은 사람, 너무 뛰어난 사람 만나려고 그러면 힘이 드는데 나는 어떤 사람이지? 그럼 나는 어떤 결혼을 할 수 있지? 그리고 나는 어떤 아이를 나보다 너무 뛰어난 아이로 키우려고 하는 부담을 좀 줄이고 그 아이를 그냥 건강하게 이 아이가 자라난 대로 한다면 물론 육아는 상당히 힘든 일이지만 저는 좀 행복하게 의식 전환을 엄마들도 스스로 나는 지금 한 명의 생명을 선물로 받아서 키우는 일이야 이렇게 좀 전환하는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독박 쓰다와 육아의 합성어인 독박 육아. 독박은 패자 혼자서 모든 책임을 뒤집어 쓴다는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여성은, 엄마는 패자인가요? 오늘 주제는 남성으로서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우리 사회는 너무 모성애만을 강요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여러 의미에서 반성의 시간이 됐습니다. 생각을 조금만 바꾼다면 아빠들의 육아 더 이상 어려운 일 아닙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